이른 아침 눈발이 날리는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김철환 씨가 김밥 상자를 부지런히 옮기는데 눈길이라 좀 늦었더니 준비도 채 하기 전에 첫 손님이다. 부추 잠깐만요. 이제 왔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을 파는 철환 씨. 고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인사는 잊지 않는다. 점점 심해지는 눈발 속에 본격적인 출근 행렬이 시작됐다. 아침도 거르고 나올 만큼 1분 1초가 아쉬운 출근 시간. 종류별로 미리 포장을 해놓는 철환 씨 손길도 바쁘다. 언제 나와요? 3분? 출근하세요. 손님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진다. 눈이 이렇게 와요. 첫사랑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돼요? 이런. 비록 길거리에서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을 팔지만 후식으로 사탕도 준비돼 있고 음악도 있다. 모이 드릴게요. 잘 쉬었어요. 화이팅이야 김밥 드립니다. 화이팅. 단골 손님들 식성까지 외우는 건 물론 화이팅. 김밥 먹고 힘내어 하루 잘 보내라고 기까지 불어넣어주면 모두들 기분 좋게 화답한다. 안녕하세요. 많이 팔게요. 깜빡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감사하고 서비스요. 오늘 화이팅 한 번만 하십시오. 아무리 1,000원짜리 김밥이지만 외상도 잘 주고 잊지 않고 외상값 갚는 손님에게는 서비스도 잘 준다. 네. 지금 5번째 겨울이니까 단골들이 많고 또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후배들 들어오면 또 일로 소개해 주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빈속을 채워주다 보니 철환 씨와 손님들 사이에는 일종의 동지애까지 생겼다. 올해는 진짜 약속 잘 지키시는데 일찍 다니시기 마음 제대로 먹었는데. 화이팅 한다. 출근 시간까지 챙겨주고 격려도 잊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좀 미끄러워요. 이쪽으로 가세요. 피부치처럼 살갑고 자상하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대? 저 마음 잡았어요. 마음 잡았어요? 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우리 손님들하고 약속을 많이 했어요, 새해. 지난해 늦는 사람들은 정말 맨날 늦고 뛰어다니다 맨날 뛰어다녔는데 올해 정말 바꿔보자 약속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켜주고 계시네. 파이팅. 그렇지. 이 거리를 오고 가는 이들의 반장이나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된 철환 씨. 네. 고맙습니다. 고층 건물 한 귀퉁이에 얹혀 김밥을 팔지만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별난 김밥 장수다. 9시 반. 지각생들도 다 가고 손님이 뜸해지면 비질도 한다. 2시간 남짓 김밥을 파는 길거리지만 자신의 소중한 일터이기 때문이다. 김밥 300줄이 담겼던 스티로폼 상자가 다 비었다. 뒷골목에 세워두었던 차에 빈 상자를 실으면 끝. 벌써 퇴근인 셈이다. 시간에는 그게 크게 얽매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출근 시간이잖아요. 10시에도 출근 시간인데 저는 지금 퇴근했고 또 다른 그런 또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2배 살잖아요, 열심히. 그러나 퇴근길 그의 얼굴에 배인 피로감만은 숨길 수 없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철환 씨. 건물 뒤로 돌아 몸을 반드시 하면 벽에 부딪힐 만큼 좁은 골목을 깊숙이 들어간다. 문 밖에 빈 상자를 내려놓으면 바로 반지하집. 그런데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조용 움직인다. 잠자고 있잖아요.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도록 늦잠을 자고 있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철환 씨.
아기가 깬 소리에 얼른 안방으로 들어간다. 김초. 이리 와. 엄마 곧 자야 되는데. 어떡하냐 김초. 아빠랑 있어 그냥. 오. 아내가 깰세라 아기만 데리고 나와 설거지를 해놓으려는데 주세요. 아빠가 안 놀아주자 엄마 곁으로 가려는 초연이 돌이 지나니 제법 문도 밀어서 열 줄 안다. 그러나 당장 쫓아와서 조용히 안고 나가는 철한 씨. 아내의 아침잠을 방해하는 건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 초연이를 울릴 수도 없으니 웬만하면 안 주는 과자까지 준다. 넌 먹을 거 좋아하잖아. 두 여자를 만족시키기가 쉬운 일인가. 먹고 있어. 울지 말고. 미안해. 아빠 진짜 다 했거든. 기다려. 설거지 끝날 때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부지런히 설거지를 계속하는 철한 씨. 아기 우유병도 꼼꼼히 닦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아내가 자는 동안 설거지에 싱크대 물기 제거까지 싹 우렁각시가 따로 없는데 초연이는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엄마를 깨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는 철한 씨. 먹겠다. 마침내 아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일어나 나온다. 장꾸러기 안 먹겠다. 잘 잤어? 어? 잘 잤냐고? 안 피곤해? 응. 뭐? 보시죠. 일로 와. 엄마 힘들어.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철한 씨지만 모녀 사이는 어쩔 수 없다. 커피 줘? 그럼. 채연이만 있으면 돼. 바깥일 하랴 집안일 하랴 그제야 철한 씨도 피곤이 몰려오나 보다. 특전사 출신의 철한 씨.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대우가 좋은 특전사에 지원 5년간 근무하며 대학 졸업의 꿈을 이룬 의지의 사나이다.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선혜 씨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특전사였던 철한 씨를 만나 첫눈에 반했다. 강한 생활력과 사랑만 믿고 결혼한 두 사람. 어느덧 쌍둥이 형제의 막내딸까지 3남매 부모가 됐다. 쌍둥이 엄마 큰오빠가 일 좀 도와달라고 가끔씩 전화 와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뭐 가서 기술적인 건 아니고 그냥 심부름 같은 거 해드리러 가요. 그럼 용돈도 조금씩 생기고요. 손이 처남이 마중을 나왔다. 안녕하세요. 뭐 해서 잡섰어요? 김밥을 팔자마자 바로 달려온 철한 씨. 건축공사 일을 하는 손이 처남은 갑자기 일손이 딸리면 종종 이렇게 철한 씨를 부른다. 아침엔 김밥을 팔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니 그야말로 하루를 2배로 사는 철한 씨다. 2층 주택의 수리공사. 철한 씨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하지만 주로 힘을 쓰는 일. 뜯어낸 폐자재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철한 씨. 5 식구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손이 처남의 일을 돕는 것도 좋지만 김밥만 팔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힘든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잠잘 시간에 온 건데 그래도 땀 내고 가면은 일찍 자면 되니까 한 2시간 일찍 자면은 누적이 되죠. 피곤이 누적이 되지만 이제 그거를 다음날 조절하면은 또 이제 한 주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새참 시간. 일을 도와달라고 철한 씨를 부르기는 해도 사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형님의 마음을 잘 아는 철한 씨.
선혜 씨를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면목이 없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철한 씨다. 그날 저녁, 양손에 든 치킨이 식을까봐 부랴부랴 발길을 재촉하는 철한 씨. 아빠 치킨 사왔는데? 치킨 먹을 사람? 저 쫀득이 먹은다면 되잖아요. 아니야. 너 매워 치킨 먹는 거여서 매워 치킨 사왔는데? 남편 안색을 살피는 선혜 씨. 잘 할 거 왔어? 아내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안 하는 철한 씨다. 신이 난 쌍둥이. 즐거운 야참 시간이다. 야, 맛있게 먹어라. 아빠 오늘 시키더라. 얼마나 가무지 고생인지 먼저 알아? 먹으래요. 어? 아빠 감자를 먹겠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는 생색을 내는 편. 아 맛있겠다. 그지? 야, 짱 맛있겠지? 우와. 누가 치킨 먹고 싶다 그랬어? 며칠 전부터 치킨 타령을 하던 쌍둥이들. 은택이는 치킨 먹고 무엇든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주지는 않는다.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다. 뭐? 그러나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맛있어? 응? 네. 짱 맛있어? 일찍이 5 식구의 가장이 된 철한 씨. 힘도 들지만 보람도 크다. 더구나 그의 곁에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선혜 씨가 있지 않은가. 아, 똑바로 손 가만히 있어. 양치질쯤은 아이들 스스로도 할 줄 알지만 못 믿어와서 직접 꼼꼼하게 닦아준다. 앉아. 안 뜨겁거든. 쌍둥이들 목욕시키는 일도 철한 씨 목. 그 사이에 선혜 씨는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을 두툼하게 부쳐낸다. 얘 짱. 야참도 먹고 쌍둥이도 씻겼으니 이제부터 본업이 시작된다. 김밥 속에 들어갈 오이나 햄 같은 재료를 써는 일은 철한 씨 담당. 특전사 출신답게 각이 딱 잡힌다. 막내 초연이는 선혜 씨가 씻긴다. 아이가 셋이니 씻기는 일만 해도 부부가 나눠서 하지 않으면 힘들다. 세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니 할만하다. 아니. 어떤 걸 볼 거야? 요거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땐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 가위바위보. 형아 이겼어. 이거 내일 읽어. 네. 결과에 승복하는 아이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일은 주로 선혜 씨가 한다. 다른 총리들이 그를 미워했대. 나는 이 복은 벌써 여러 번 읽은 책이라도 열심히 듣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이 게맛살 포장을 벗기는 철한 씨. 200줄 김밥 속 재료 준비도 만만치 않다. 손이 많이 가고. 그렇게 김밥 파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재료 준비하고 마는데 시간이 걸리네. 초윤이는 아직도 독서 삼매경이지만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오빠들은 잠을 자야 할 시간. 이거 보자. 되게 잘 자. 영찬이도 잘 자.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좋다. 쌍둥이들 재워놓고 반쯤 졸면서도 다시 나온 선혜 씨. 우리만의 최고 이쁘더라. 침 발랐다. 아내에게도 예쁘다 고맙다를 달고 산다. 못 들은 채 일만 하는 선혜 씨. 사실 졸려서 대꾸할 기운도 없다. 조금씩 졸려오네요 지금부터. 이거 하루에 한 200~300개씩 뜯으려면은 쉬워 보이죠? 이거 다 간격도 있어요 이거. 안 돼. 도마질을 하던 선혜 씨 표정이 무슨 일인지 심상치 않다. 신랑이 속쓰겠어.
못 살아. 정말 눈물까지 흘리며 훌쩍이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양파. 주먹밥에 넣을 양파를 다질 때마다 하는 장난이다. 이제 당근만 채치면 재료 준비 끝. 주세요. 예? 체인 주세요. 아 이뻐. 고맙습니다. 아빠 안 먹어. 잘 생각은커녕 초롱초롱한 초연이다. 평소엔 낮에 재료 준비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늦게 끝났다. 냉장고 가득한 재료들, 새벽에 일어나 쌀 일만 남았다. 어느새 밤 11시가 넘었다. 02시 21분 하나. 아, 그다음에 얘는 2시 20분이면 3시간 20분 후에 일어나야 한다. 얘는 모닝콜이 하나 돼 있고. 알람을 2개나 맞춰 놓는다. 나 자도 되지? 네. 고맙습니다. 주무십시오, 사장님. 네, 회장님 자겠습니다. 먼저 미안해. 네. 진짜 피곤하다. 야, 이 새끼야. 아빠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알았어. 새벽에 일어나 김밥 싸고 아침에 나가 팔고 낮엔 공사장에서 일까지 하고 저녁엔 재료 준비를 했으니 정말 피곤할 만도 하다. 쌀만 씻으면 모든 준비 끝이다. 김밥 파는 건 잠깐이지만 재료 준비하고 김밥 많은 시간을 계산하면 부부가 하루 10시간은 일하는 셈. 그런데 아무리 모든 준비가 끝나도 초연이가 안 자면 선혜 씨는 잘 수가 없다. 새벽 3시. 밥솥 2개에서는 벌써 밥뜸이 들고 있는데 선혜 씨는 세 아이와 곤히 잠들어 있다. 먼저 일어난 철한 씨는 밥이 다 되자마자 양푼에 쏟고 한 김 나가는 동안 전날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는다.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밥맛. 여기 한 30개 정도 나오고요. 저 작은 통은 한 20개 나오고, 그래서 2개 동시에 한 번 했을 때 한 5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맛있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참기름을 뿌리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깨소금은 듬뿍. 그래서 고소한 오이가 되는 거예요. 밥이 많으면 골고루 비비기도 힘드니 번거로워도 나눠서 한다.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은 조금 간간할 때 좀 맛있게. 밥도 오늘 너무 잘 됐네. 밥풀 하나까지 떼어내는 철한 씨. 한 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애기 엄마 깨우러 갑니다. 곤히 자는 아내를 깨워야 하는 게 철한 씨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다. 바로 일어나 나오는 선혜 씨. 철원 씨는 모르는 채 제 할 일만 하고 있다. 아내가 세수를 하는 동안 김도 준비를 해놓고 쌀을 씻어 2번째 밥도 안 친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빗은 선혜 씨가 작업대에 앉았다. 재료 준비는 철한 씨가 하고 김밥 싸는 일은 선혜 씨가 한다. 밥을 펴고 당근채를 깐 위에 5가지 재료를 한 번에 올려놓고 말면 한 줄 완성. 이런 속도면 2분에 석 줄, 3시간이면 200줄은 충분히 싼다. 그 와중에 컴퓨터 앞에 앉은 철한 씨.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김밥에 넣어줄 쪽지를 만드는 중이다. 저한테 또 쌍둥이 엄마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성실하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부지런하고 싶고, 네, 다 잘 되고 싶고. 그날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골라 매일매일 새로운 쪽지를 만든다. 철한 씨로서는 김밥 싸는 일 못지않게 정성을 기울이는 일이다. 지금 한 30개 쌌나? 초윤이 때문에 늦게 잔 선혜 씨는 아직도 잠이 덜 깼다. 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김밥을 하나씩 먹어줘야 돼. 가끔 옆구리가 터지는 불량김밥이 아침 대신이다. 아내에게 물까지 먹여주는 철한 씨. 3시간 동안 200줄을 싸려면 잠시도 자리를 뜰 수 없다. 어지간히 김밥이 쌓이면 썰기 시작한다. 선혜 씨는 말고 철한 씨는 썰어서 포장을 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 이렇게 해야 시간에 맞게 김밥 200줄을 포장까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밥을 비비는데 초연이 울음소리가 난다. 우유를 딱 갖다가 주면 되는데. 뒷일을 도맡은 철한 씨. 자다가 깬 초연이에게 우유병을 물린다. 너 울다가 맘 맞으면 조용하잖아. 일하면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도와주지도 못했다. 잘 때 나갔다가 애들 잘 때 들어오고 해서 애들이 잘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전혀. 근데 저는 그런 가정을 원했던 게 아니고, 지금은 같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초연이가 좀 아빠를 찾는 거, 또 일어서는 거, 뭐 이런 다양하게 자라나고 변화하면서 그런 기쁨들을 제가 요즘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때 못 봤던 게 가장 좀 아쉽고, 지금은 그런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서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나이 어린 아내 혼자 쌍둥이를 보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다가 철원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김밥을 받아다 팔기 시작했다.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은 셈. 그러나 별로 남는 게 없어 일부는 받고 일부는 직접 싸기 시작한 지 7개월. 선혜 씨가 없었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얼마 전부터는 손도 덜 가고 인기도 좋은 주먹밥도 시작했다. 이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밤잠 못 자고 일하느라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 아직 깜깜한 새벽에 집을 나서야 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선혜 씨. 들어가, 얼른 추워. 오빠 아직 안 가. 고마워. 응. 시동을 걸던 철한 씨가 차에서 내린다. 응? 그럼 시동 안 걸리네. 큰일 났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시동이 안 걸린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하늘 땅. 그런 잠깐이라도 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이 2년인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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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